제우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번개의 신, 올림포스의 왕,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 제우스가요. 상대는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거인들, 기간테스였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쳤는데 거인이 잠깐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또 번개로 쳐도 또 일어나요. 죽지 않았거든요. 신들의 무기로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예언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도 하데스의 어둠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세요? 인간입니다. 전능한 신들의 왕이 고작 인간한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 거인들이 뭐길래, 어떻게 태어났길래 신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붙인 걸까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 최대의 전쟁, 기간토마키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들의 가족사를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 막장입니다. 최초의 하늘신 우라노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못생겼다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렸거든요.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케이레스, 눈이 하나뿐인 키클롭스 같은 애들이었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얼굴 보자마자 역겹다면서 타르타누스라는 심연에 가둬버린 겁니다. 타르타로스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땅 위에서 청동모루를 떨어뜨리면 9밤 9낮을 떨어져야 바닥에 닿는 곳이에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영원한 어둠이죠. 가이아는 자기 자식들이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당연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가이아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생긴 막내 아들 크로노스한테 낫을 쥐어줬습니다. 그냥 낫이 아니에요. 강철보다 단단한 아다만틴의 낫이었죠. 그리고 크로노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친아버지를요. 우라노스가 밤마다 가이아를 덮치러 내려오는 순간을 노렸는데 크로노스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방심한 틈에 낫을 휘둘렀어요.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가는 와중에 우라노스는 고통에 절규했고 그대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크로노스가 새로운 왕이 됐죠. 여기까지는 가이아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크로노스가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크로노스가 타르타로스 문을 열고 형제들을 딱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진짜 못생겼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 그러면서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이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아버지를 거세시키면서까지 도와줬더니 똑같은 짓을 반복한 겁니다. 크로노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도 자식한테 왕위를 빼앗길 거라는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까지 5명의 자식을 차례로 꿀꺽 삼켰어요. 레아는 6번째 아이 제우스를 낳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덩이를 천으로 싸서 크로노스한테 줬고 크로노스는 그걸 아기인 줄 알고 삼켰죠. 진짜 제우스는 크레타 섬 동굴에서 몰래 자랐습니다. 제우스가 자라서 아버지한테 토해낼 약을 먹였어요. 크로노스가 고통스럽게 구역질을 하면서 삼켰던 자식들을 전부 토해냈고 제우스는 형제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한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티타노마키아, 티탄과의 전쟁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가이아는 이번에는 올림포스 신들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우스가 타르타로스에서 헤카톤케이레스와 키클롭스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세 번째 왕이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우스는 약속을 지켰고 풀려난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번개를, 포세이돈에게 삼지창을, 하데스에게 투명 투구를 만들어줬습니다.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케이레스는 한 번에 바위 수백 개를 던지면서 티탄들을 압도했고요. 결국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제우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 패배한 티탄들을 전부 타르타로스에 쳐넣었습니다. 또요, 세 번째 왕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가이아는 이쯤 되니까 진짜 폭발했습니다. 세 번의 왕조 교체를 도왔는데 결과는 매번 똑같았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타르타로스에 갇히는 것, 이게 가이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우라노스도 크로노스도 제우스도 전부 같은 짓을 반복한 거예요. 가이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주지. 올림포스 자체를 박살 내주지 하면서요. 여기서 기간테스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세요? 크로노스가 아버지 성기를 자를 때 피가 튀었다고 했잖아요. 그 피가 대지에 떨어졌는데 가이아는 그 피에서 괴물들을 잉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뱃속에서 키웠어요. 증오와 분노를 먹이면서요. 매일매일 타르타로스에 갇힌 자식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 분노를 기간테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기간테스, 거인족이에요. 이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올림포스를 향한 사리를 품고 있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었거든요. 외모도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반신이 거대한 뱀인 놈도 있었고 키가 산보다 큰 놈도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불타는 놈, 피부가 바위인 놈, 입에서 용암을 뿜는 놈까지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이 거인들한테는 예언이 걸려 있었거든요. 신의 무기로는 절대 죽일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예언이요. 가이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 없이는 이길 수 없게 설계한 겁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쳐도 거인이 잠깐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찔러도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고요. 하데스의 어둠도 아폴론의 빛도 아레스의 창도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신들은 난생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이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딘가에 신들도 죽일 수 있는 약초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 약초를 거인들이 먹으면 신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이 소문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당장 태양신 헬리오스와 달의 여신 셀레네, 새벽의 여신 에오스한테 명령을 내려서 하늘에 빛이 없게 만들었어요. 해도 달도 뜨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우스 혼자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제우스가 먼저 약초를 발견해서 전부 뽑아버렸지만 이 에피소드만 봐도 신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죠. 전능하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약초 하나에 이렇게까지 쫄았던 겁니다. 예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우스는 인간 영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헤라클레스였어요. 반신반인 제우스가 인간 여자 알크메네와 바람펴서 낳은 사생아로 헤라클레스는 이미 12가지 과업을 완수한 그리스 최강의 영웅이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를 맨손으로 목 졸라 죽였고 머리 9개 달린 히드라를 화염으로 지져가면서 처치했으며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까지 생포해왔죠. 제우스는 이 아들을 올림포스로 불러들였고 헤라클레스는 활과 곤봉을 들고 기간 토마키아에 참전했습니다. 전쟁터는 프레그라 평원이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맞닿은 곳이죠. 올림포스 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까지 12 올림포스 신 전원이 모였어요. 상대는 가이아가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기간테스 군단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인들이 대지를 흔들며 전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 같았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상대는 알키오네우스라는 거인이었는데 이 녀석이 진짜 사기 캐릭터예요. 자기가 태어난 땅 팔레네에 있는 한 무한 재생이 됐거든요. 말 그대로 불사신이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로 까맣게 태워도 5초 만에 멀쩡해졌고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도 웃으면서 삼지창을 뽑아버렸어요. 헤라클레스가 독화살 10대를 연속으로 박아도 화살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신들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아테나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헤라클레스한테 급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거인이 왜 안 죽는지 알겠다고. 저놈을 팔레네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고요. 알키오네우스의 힘은 자기가 태어난 땅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의 조언을 듣자마자 알키오네우스한테 돌진했습니다. 거인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헤라클레스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인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산만한 거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알키오네우스를 어깨에 메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거인이 발버둥치면서 헤라클레스의 등을 내리쳤지만 헤라클레스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팔렌의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경계를 넘는 순간 알키오네우스의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재생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인을 땅에 내동댕이 친 다음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거인의 두개골이 박살나면서 첫 번째 기간테스가 쓰러졌어요. 두 번째 거인 포르피리오는 기간테스 중에서도 최강이었습니다. 알키오네우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사나웠죠. 이 녀석은 대놓고 제우스한테 덤볐어요. 올림포스의 왕과 거인들의 왕이 정면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된 거죠. 포르피리온이 산을 뽑아서 제우스한테 던졌고 제우스는 번개로 그 산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포르피리온이 돌진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제우스는 몸을 틀어 피하면서 번개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예언 때문에 번개만으로는 포르피리온을 죽일 수 없었죠. 제우스는 힘으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썼어요. 아프로디테를 불러서 포르피리온 마음에 욕정을 심어넣게 했거든요. 갑자기 포르피리온의 눈에 헤라 여신이 들어왔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헤라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포르피리온은 자기도 모르게 제우스를 밀쳐내고 헤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투 중인데 갑자기 헤라한테 달려든 거예요. 그 순간 포르피리온의 등이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제우스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하늘에서 역대 최강의 번개가 내리꽂혔고 동시에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이 거인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번개와 독화살의 콤보 공격에 포르피리온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기로 유명한 제우스가 자기 아내를 미끼로 써서 적을 쓰러뜨린 거예요. 기간테스 군단의 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중 가장 강하다던 포르피리온이 쓰러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전쟁터 곳곳에서 신들과 거인들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폴론과 헤라클레스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거인 에피알테스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활을 썼는데 아폴론이 왼쪽 눈을, 헤라클레스가 오른쪽 눈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양쪽 눈에서 동시에 화살이 박히면서 에피알테스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디오니소스는 평소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티나 하고 술이나 마실 것 같은 신이 자기 지팡이인 티르소스를 휘둘러서 거인 에우리토스의 머리통을 박살냈거든요. 헤카테 여신은 횃불의 여신답게 불로 싸웠습니다. 거인 클리티오스한테 달려들어서 양손에 든 횃불을 휘둘렀는데 그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었어요. 신들의 불이었죠. 클리티오스의 온몸이 불타올랐고 결국 재가 될 때까지 타버렸어요.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전문 분야를 활용했습니다. 거인 미마스한테 펄펄 끓는 쇠덩이를 던졌거든요. 대장간에서 막 꺼낸 용암 같은 쇠가 거인의 얼굴에 들러붙었고 미마스는 얼굴이 녹아내리면서 쓰러졌죠. 아테나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답게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싸웠거든요. 먼저 거인 팔라스를 상대했는데 팔라스가 아무리 덤벼도 아테나의 창과 방패를 뚫지 못했어요. 아테나는 팔라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다음 빈틈을 노려서 창을 정확히 심장에 꽂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테나가 뭘 했는지 아세요? 쓰러진 팔라스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요. 직접 칼로 거인의 피부를 벗겨서 자기 갑옷 위에 덧입었어요. 적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아테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이 광경을 본 거인 엔켈라도스가 기겁을 했습니다. 동료의 가죽을 벗기는 여신을 보고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엔켈라도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는 도망치는 엔켈라도스를 쫓아갔어요. 거인이 바다를 건너서 도망치려고 하자 아테나는 시칠리아 섬을 통째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섬을 도망가는 엔켈라도스 위에 내리꽂았어요. 엔켈라도스는 시칠리아 섬 밑에 깔려서
영원히 갇히게 됐어요. 지금도 시칠리아에서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는 건 그 밑에 깔린 엔켈라도스가 발버둥치면서 내뿜는 불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포세이돈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적을 처리했습니다. 거인 폴리보테스를 쫓다가 에게해까지 왔는데 폴리보테스가 코스 섬 뒤로 숨으려고 했거든요.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코스 섬의 일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폴리보테스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바위가 지금의 니시로스 섬이에요. 헤르메스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싸웠습니다. 전령의 신이자 도둑의 신답게 정면 대결보다는 기습을 선호했거든요. 하데스한테 가서 투명 투구를 빌렸어요. 헤르메스는 투명 상태로 전장을 누비면서 거인 히폴리토스한테 접근했습니다. 히폴리토스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스쳤고 히폴리토스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남은 거인들은 전부 제우스의 번개와 헤라클레스의 화살 콤보에 쓰러졌습니다. 예언대로 인간의 손이 닿아야 거인이 죽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전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했어요. 기간토마키아는 결국 올림포스 신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간토마키아가 마지막 거인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케이스가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쌍둥이예요. 포세이돈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었죠. 이 쌍둥이는 매년 키가 약 27cm씩 자랐고 9살이 됐을 때 키가 무려 15m가 넘었어요. 대략 5층 건물 높이입니다. 게다가 성장이 멈출 기미가 전혀 없었죠. 힘도 산을 들어올릴 정도였습니다. 이 쌍둥이가 처음으로 저지른 만행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잡아서 청동 항아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올림포스 최강의 전사라는 아레스가 9살짜리 꼬마들한테 붙잡혀 무려 13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헤르메스가 구해줬습니다. 이 사건은 올림포스 신들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아예 올림포스 산을 정복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오사산을 올림포스 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펠리온 산을 또 쌓았습니다. 산 3개를 폭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더 황당한 건 왜 올림포스를 정복하려 했는지예요. 오토스는 헤라 여신을, 에피알테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 했거든요. 이 쌍둥이한테도 예언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손에만 죽을 수 있다는 예언이요. 아르테미스가 해결책을 떠올렸어요. 자기 몸을 아름다운 흰 사슴으로 변신시키고 두 거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냥꾼의 본능이 발동한 쌍둥이는 동시에 활을 쏘았고 그 순간 사슴이 사라졌어요. 화살은 서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예언대로 쌍둥이는 자기 손으로 서로를 죽였어요. 이 모든 전쟁들을 돌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거인들은 항상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만 믿다가 패배했습니다. 알키오네우스는 자기 땅에서 벗어나면 끝이었고 포르피리오는 욕정에 눈이 멀었고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사슴 한 마리에 속았죠. 단순한 완력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신들은 항상 협력해서 승리했습니다. 기간토마키아에서 제우스는 예언 때문에 인간인 헤라클레스가 필요했고 아테나의 지혜, 아폴론의 활, 헤파이스토스의 무기, 헤르메스의 기습 등 모든 신들이 협력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때도 아르테미스의 기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우스는 인간 없이는 거인을 이길 수 없었고 아레스는 꼬마한테 잡혔고 올림포스 전체가 쌍둥이한테 위협받았죠. 신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비겁한 수를 쓰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포르피리온을 상대할 때 아내를 미끼로 쓴 게 대표적이죠. 이런 점이 그리스 신화를 더 인간적이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이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비극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식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가뒀을 때 크로노스를 도왔고 크로노스가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제우스를 도왔고 제우스마저 같은 짓을 했을 때 기간테스를 만들었죠. 3번의 시도가 전부 실패했어요. 결국 타르타로스에는 여전히 가이아의 자식들이 갇혀 있고
가이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우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티탄들을 풀어주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크로노스도 똑같은 이유로 형제들을 가뒀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죠. 헤라클레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신반인인 그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였어요. 기간토마키아에서 신들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건 두 세계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전쟁에서 인간을 대표했고 그의 활약은 인간도 충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올림포스였어요. 하지만 그 승리가 깨끗한 승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이아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고 타르타로스에는 여전히 갇힌 자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올림포스의 평화는 영원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그리스 신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결말이 없고 항상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죠.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신화는 계속됩니다.